한국이 태국 불체자들을 대거 잡아들이기 시작하자 한국을 얕보고 협박을 일삼던 태국이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하도 태국이 주제를 모르고 설치다 보니 다른 것보다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를 매우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은 약 20만 명 규모로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범죄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검거와 추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한 한국의 태도에 태국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소도시인 메사롱에서는 태국인 50여 명이 한국 체류자 거주지 급습 및 강제 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불체자 가정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한국의 강제 퇴거 조치 등을 비인도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는데요. 또한 한국 편을 들면서 이를 묵인하고 용인한 태국 정부도 함께 싸잡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교부 부대변인 나타파누는 불법 체류를 근절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해왔었죠.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국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최대 일간지로 알려진 타이라스의 온라인 탐사팀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하는 국적 1위가 태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원산지 1위도 태국이라 한국의 경계가 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여러모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태국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불체자 가족들은 가족들의 강제 추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시위를 벌인 것인데요. 메사롱에서 진행된 이번 시위대는 1시간 반 만에 강제 해산됐으며 이 과정에서 1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태국 불체자들과는 절대 타협이 없다며 강한 엄포를 놓았고 최근 태국 국방장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체자로 인해 마약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한국의 분노를 잠재우긴커녕 더욱 불을 지핀 것이었죠. 특히 최근 중국과 연합훈련을 가진 국방부 장관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중국과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자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한국을 제압할 수 있고 서울은 3시간이면 날려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태국과 중국 공군은 지난달 20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코로나 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해왔죠. 지난 2022년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찾아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면서 유대감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가족 같은 사이였던 태국은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군사 부문에서도 중국을 넘나들며 친중 외교를 펼쳐온 것이었죠. 태국은 지난 2014년 프라웃 총리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특히 군사 분야에서 중국과 가까운 관계로 지내는데요. 태국 북동부에서 시작된 태국과 중국의 펠컨 스트라이크 2014 훈련에는 중국군 특수작전 병력이 처음으로 투입되는 훈련이어서 더욱 화제였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 헬리콥터 등 각종 무기도 대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두 국가의 합동훈련은 국제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태국은 중국과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군사력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태국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태국에게 한없이 관대했다 보니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죠. 하지만 서울을 날려버리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다는 태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인의 비웃음을 사기에도 충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한국과 태국의 군사력은 여러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우선 인구로만 따져봐도 한국의 인구는 약 5,150만 명, 그리고 GDP는 1조 7,209억 달러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독립한 이래 한국은 이런 경제 발전과 함께 국방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죠. 그 결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국제군사 전문 기관들에서 평가하는 군사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세계 5위인 반면 태국은 한국보다 현저히 아래인 25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군 병력 수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한국 육군 병력 수는 55만 명에 달하며 태국은 36만 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약 40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태국은 약 8조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군사무기 등을 비교해봐도 한국은 재래식 무기가 많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나 장갑차, 야포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과 해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무기 체계 역시 태국은 상대가 되지 않는데요. 육군의 경우 약 55만 명의 병력에 이어 2,600여 대의 전차, 200여 대의 공격 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의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군은 약 7만 명의 병력과 20여 척의 구축함, 60여 척의 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대왕급의 구축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 최신의 군함들을 운영하고 있죠. 공군 역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산 무기의 강력함이 입증되고 수출 강자로 떠오르면서 유럽에서는 한국 무기를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CNN과 해외 외신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자국 무기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무기의 선전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는데요. 반면 태국의 군사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태국의 상비군은 약 36만 명이고 예비군은 약 2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육군은 전차 약 500여 대, 장갑차 약 1000여 대, 견인포 약 700여 문, 자주포 약 20여 문, 수송 차량은 약 4,600여 대 보유하고 있죠. 또 공군은 전투기 및 경공격기 약 110여 대를 보유 중이며 F-16, F-5 등과 스웨덴제 JAS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훈련기로는 한국에서 생산한 T-50H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해군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상위급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항공모함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항공모함은 이도저도 아닌 골칫덩어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모든 것을 비교해봐도 한국과는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만 고려해도 태국은 한국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육군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현재 전력상 태국군은 단숨에 무력화되고 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또 포병과 기갑, 탄도미사일 전력 차이도 너무 커서 비교하는 의미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이 세계 최강급 현무 미사일을 쏟아부으면 태국은 3시간이 아니라 3분 만에 마비되고 말 가능성도 있죠. 한국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성장해 방위 산업은 물론 막강한 군사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태국은 중국과의 동맹을 앞세워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과연 태국이 언제까지 한국을 센 척을 하며 몰락의 길을 걸어갈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